왜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요? 대부분 아이들이 놓치는 게 바로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왜 수학을 못하지? 성적이 왜 안 오르지? 방법이 뭐 잘못됐나? 아니에요. 수학을 잘하는 아이로 키운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세 가지만 아시면 여러분 자녀도 수학 1등급 최상위권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요. 이제 우선 확신을 갖게 해드리기 위해서 실제 예를 들면 대치동에서 수학 1타 수학 강사분 아이가 수학을 그다지 뛰어나게 하지 않자 저게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소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 그분이 과연 수학 공부법을 몰라서 아이 수학 실력을 고민한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제 실제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공부법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량에 달려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고 싶다면 공부법 이런 것도 알아두면 정말 좋지만 가장 첫 번째로 우선돼야 하는 건 수학 공부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과 학습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다양한 공부법, 선행, 심화 이런 것보다 수학 공부를 얼만큼 많이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10%, 1%, 최상위권이 되면 그런 친구들은 좀 더 극상위권이 되기 위해서 전략도 세우고 공부법을 찾을 수 있겠지만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성적을 올리려면 정말 학습량을 먼저 늘리는 그래야만 실력이 올라간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학습량을 늘리지 않고 좋다는 공부법만 알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거든요. 아니,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초, 중등 때는 이 정도면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초등 때는 학교 시험이 거의 없고 또 중등 때는 절대 평가다 보니까 고등 1등급에 대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절대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심한 문제를 풀어보거나 또는 경시 시험을 치러보면서 아예 현실적인 실력을 파악해 보셔야 해요. 또는 학습량을 늘리려고 해도 아이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숙제나 진도를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 주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학원에서 숙제를 아예 끝내고 올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근데 집에서 집중을 못하는 성향이라면 스터디 카페를 같이 가서 공부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고요. 즉, 수학 실력을 올리려면 어떤 공부법이 좋을까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수학을 할 수 있는 공부량부터 늘리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해답이거든요. 물론 질리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이요. 정말 특수한 게 12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걸쳐서 해야 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시간도 중요하지만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법보다는 학습량을 늘리고 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 부모님의 도움도 필요하고 친구, 학원 등 아이에게 꾸준히 열심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서 그렇게 나가면 반드시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좀 더 빠르고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라고 그런 방법만 찾는다면 수학 성적 절대로 오르지 않을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정확히 알기예요. 이제 틀린 문제, 애매한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가장 성적이 확실히 올라갈까요? 틀린 문제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A4 용지에 정확히 풀어볼 정도가 돼야 실력이 느는 거예요. 이제 서울대 14년 서준성님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그분이 이제 공대생일 때 과외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치면서 실력이 쌓였대요. 그래서 다음에 자신이 수능을 다시 봐서 서울대 의대를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남에게 설명할 정도가 되면 완전히 자기 것이 되고 실력이 쌓인다는 거죠. 야, 진도를 빨리 나가야 실력이 는다는 생각에서 이제 뭐 틀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막 풀어 나가고 문제집을 딱 끝내는 경우, 이런 경우 흔하잖아요. 근데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공부법이라는 거죠. 이때는 오답 노트를 만들거나 또는 문제집의 틀린 부분을 체크해서 다시 풀어보고 설명할 정도로 완전히 체화됐을 때 그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거죠. 이제 남에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다 한다면 집에서 칠판을 비치해 두고 혼자서 선생님이 냥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에 자녀들을 위해서 이제 거실이나 공부방에 많이 비치해 두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초등 때 제 아이가 소규모 학원에 다녔는데요. 아이들 인원이 좀 적다 보니까 문제를 아이들 앞에서 나와서 풀고 설명하는 식의 그런 수업을 했었는데 그런 교수법이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혹시 아이가 초등이라면 이런 교수법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추천드려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게 돼서야 비로소 수학 1등급 극상위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특히 시간이 필요한 영역이라서 초, 중등 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고등 가서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건 이제 모르는 문제, 낯선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네, 초등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답지를 보고 풀고 진도만 나가고 이러면 나중에 새로운 문제나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 당장 진도를 빼느라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고등 가서 최상위권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난이도를. 그래서 초등 때부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설계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연습을 평상시에도 하셔야 하는데요. 안 풀릴 때 두 가지 방법이 추천드려요. 이제 풀릴 때까지 하루고 일주일이고 고민하면서 풀어가는 연습을 하는 방법과 또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하면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문제는 해답지를 보면서 한 줄씩 한 줄씩 힌트를 보면서 풀고 나가면서 다시 한번 백지에 쭉 써보거나 완전히 이해되도록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크게 별표를 한번 치고 다음 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선행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풀리던 문제가 스르르 하고 풀리게 되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초등 심화가 중등 과정의 내용이고 중등 심화가 고등 과정의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무조건 선행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과 많이 다르게 추론 능력,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결국 1등급 최상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가 수학 전문가라고 아이가 반드시 최상위권이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수학이라는 과목은 충분한 학습량을 베이스로 하면서 정확히 알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을 한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만 도와주셔도 아이는 정말 수학을 잘할 거라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아이를 위해서 수학 환경부터 만들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드림맘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